여러분, 혹시 채소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40년을 부엌에서 살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자고 정성껏 씻어온 그 행동이 사실은 매일 영양을 통째로 버리는 일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채소가 우리 밥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바로 그 세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귀한 영양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게 되실 겁니다. 40년 요리 인생을 건 진실, 지금부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큰 복이 가득 드리워질 겁니다. 챕터 1 모두가 믿는 깨끗할수록 좋다는 상식, 오늘 뒤집힙니다. 저는 부엌에서만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동안 다듬고 씻은 채소가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소는 깨끗하게 씻을수록 건강하다. 저는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흐르는 물에 2번, 3번, 4번. 많이 헹굴수록 마음이 놓였습니다. 농약도 걱정이고 흙도 걱정이고 벌레도 걱정이니까요. 그래서 큰 대야에 물을 받아 한참을 담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씻은 그 행동이 오히려 영양을 버리는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깨끗하게 씻는 게 잘못이라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물었죠. 평생 옳다고 여겨온 습관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채소는 너무 오래, 너무 여러 번 씻으면 그 안에 든 귀한 영양소가 물과 함께 흘러나가 버린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가운데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날마다 밥상에 오르는 너무나 익숙한 채소들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건강하자고 한 일이 도리어 건강을 깎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어찌나 허탈하던지요. 그동안 가족 밥상에 차려낸 채소들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되니까요.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같은 채소에서 훨씬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채소를 씻는 2손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이너스. 챕터 2 왜 오래 씻으면 손해일까?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한 뒤 지금은 용인특례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60살 오너셰프입니다. 평생 음식을 만지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음식이 곧 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가 건강식품과 약선 요리를 공부했어요. 약선 요리 지도사 자격증도 땄고 감사하게도 약선 요리 명인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환갑을 앞두고 학생이 되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더군요. 그 공부에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재료를 망치는 건 불이 아니라 물일 때가 더 많다. 저는 그 말이 한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 중에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것이 많아요. 비타민C, 엽산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대표적이죠. 이런 영양소는 물에 오래 닿으면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씻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담가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겁니다. 위생은 물론 중요합니다. 흙도 농약도 씻어내야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박박, 오래오래 씻으면 정작 먹어야 할 영양은 개수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제 부엌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영양을 하수구로 흘려보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깨끗함과 영양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이너스. 챕터 3 첫 번째 채소, 상추. 첫 번째 주인공은 의외로 상추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가장 흔하게, 가장 자주 먹는 채소가 첫 번째라니요. 생각해보세요.
삼겹살을 구울 때도 쌈을 쌀 때도 상추는 빠지지 않죠. 우리 밥상에서 이만큼 친근한 채소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친숙함 때문에 우리는 상추를 너무 함부로 다뤄왔습니다. 상추는 무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입니다. 잎이 얇고 부드럽죠. 그만큼 수용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엽산, 철분 같은 성분이 입속에 가득하죠. 제가 공부한 동의보감에서는 상추를 와거라고 부릅니다. 성질이 차고 맛있으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가슴에 막힌 기운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즙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추는 단순한 쌈채소가 아니라 옛날부터 약으로도 귀하게 쓰인 채소인 셈이죠. 문제는 이렇게 귀한 잎을 우리가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잎이 얇고 부드러우니 물에 오래 담가두면 그 좋은 영양소가 슬금슬금 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 번 박박 헹구면 더 심해지죠. 저는 예전에 상추를 사오면 늘 큰 대야에 물을 받아 한참을 담가뒀습니다. 그래야 흙도 빠지고 농약도 빠진다고 믿었어요. 어떤 날은 다른 반찬을 만드는 내내 상추를 물에 띄워두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영양까지 함께 우려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매일 먹으면서도 정작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가장 흔한 채소라서 가장 오래 잘못 다뤄온 셈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짧게 씻는 습관. 상추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챕터 4 상추를 가장 맛있게 씻는 방법. 그럼 상추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제가 식당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잎을 한 장씩 떼어내 펼칩니다. 통째로 우악스럽게 비비면 안 됩니다. 한 장 한 장 흐르는 물에 짧게 씻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손바닥으로 잎을 받치고 물살이 흙을 밀어내도록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박박 문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저는 식당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추를 물에 담가둔 채 다른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 몇십 분 사이에 영양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담그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씻고 난 다음도 중요합니다. 물기를 충분히 털어내야 해요. 잎에 물이 흥건하게 남아있으면 식감이 흐물흐물해지고 보관할 때도 금세 물러버립니다. 저는 씻은 상추를 채반에 받쳐 한 김 빼고 마른 면포로 가볍게 감싸 물기를 잡아줍니다. 그래야 아삭함이 오래갑니다. 여기서 제 식당 단골 손님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사장님네 상추는 왜 이렇게 싱싱하냐고 묻더군요. 비결이 별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담그지 않고 물기를 잘 잡아준 것뿐이었어요. 씻는 방법 하나가 식감을 바꾸고 영양을 지킵니다. 똑같은 상추라도 손길에 따라 전혀 다른 채소가 되는 겁니다. 잎을 펼쳐 흐르는 물에 짧게 씻고 담그지 않고 물기를 잘 잡아준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환갑이 다 되어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되셨으니 저보다 한참 빠르신 거죠. 마이너스. 챕터 5 두 번째 채소, 미나리. 두 번째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저는 미나리를 참 좋아해요. 그 알싸하고 향긋한 향이 입맛을 확 살려주거든요. 매운탕에도 무침에도 전에도 미나리 한 줌이면 음식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향이 함정입니다. 미나리는 향이 강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박박, 더 오래 씻으려 듭니다. 흙냄새가 날까봐, 비린내가 벨까봐 자꾸 주물럭거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실수였어요. 미나리의 향은 정유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물에 닿으면 약해지고 오래 씻을수록 흐려집니다. 영양뿐 아니라 그 귀한 향까지 함께 잃어버리는 거죠. 향을 없애려다 미나리를 미나리답지 않게 만드는 셈입니다. 제가 배운 동의보감에서는 미나리를 수군이라고 부릅니다. 갈증을 풀고 머리를 맑게 하며 술독을 없애고 대장과 소장을 잘 통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본초 강목에도 술을 마신 뒤 몸에 오른 열을 내려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을 식히고 독을 풀어주는 채소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좋은 채소를 씻다가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줄기 사이에 낀 흙만 제거할 정도로 가볍게 씻으면 됩니다.
큰 대야에 한참 담가두지 말고 흐르는 물의 줄기를 흔들어가며 짧게 헹구세요. 그래야 향도 영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미나리 다듬는 손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박박 씻어 향을 다 날려놓고도 미나리가 원래 이런가 보다 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향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아까운 일이었죠. 좋은 재료를 손에 쥐고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챕터 6 미나리의 향과 신선함을 살리는 손질법. 미나리는 씻는 것만큼 손질과 보관도 중요합니다. 향이 생명인 채소이니 그 향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죠. 제가 식당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씻은 미나리는 물기를 잘 털어내야 합니다. 줄기 속이 빈 채소라 물을 머금으면 금세 풀이 죽어버려요. 저는 가볍게 헹군 미나리를 탈탈 털어 물기를 빼고 젖은 키친타월로 줄기 끝을 감싸 냉장 보관합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도 줄기가 마르지 않고 싱싱함이 살아있죠. 그리고 미나리는 미리 다 손질해두지 마세요. 가능하면 조리하기 직전에 다듬는 게 좋습니다. 잘라놓고 오래 두면 단면으로 향과 수분이 달아나거든요. 저는 손님 주문이 들어온 뒤에야 미나리를 칼로 손질합니다. 그래야 가장 향긋한 상태로 접시에 올라가니까요. 익힐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미나리는 불에 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향이 날아가고 식감이 흐물거립니다. 무침이라면 살짝만 데치고 탕이라면 마지막에 넣어 한 소끔만 끓이는 게 좋아요. 저는 늘 손님상에 내기 직전에 미나리를 넣습니다. 이렇게 손질법 하나만 바꿔도 같은 미나리가 전혀 다른 맛을 냅니다. 향은 진해지고 식감은 아삭해지죠. 처음 이 방법을 손님상에 냈을 때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미나리에서 봄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다루는 사람의 손끝에서 맛이 갈립니다. 저는 그걸 매일 부엌에서 느낍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향을 지키고 그 향이 결국 건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미나리 한 줌에도 이렇게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늦게야 배웠습니다. 챕터 7 세 번째 채소, 부추. 마지막 세 번째 채소는 부추입니다. 저는 이 부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추야말로 잘못 씻으면 가장 크게 손해보는 채소이거든요. 부추는 향도 강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세게, 더 여러 번 씻으려 합니다. 손으로 꽉 쥐고 박박 문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부추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채소입니다. 제가 공부한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의 채소라고 부릅니다.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이 있으며 위장을 돕고 기력이 약한 사람의 기운을 보해준다고 기록돼 있어요. 본초 강목에는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정기를 다스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봄 부추는 인삼이나 녹용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추의 그 좋은 강정 성분은 물에 잘 녹고 공기 중으로도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부추는 씻는 시간을 짧게 하고 바로 요리하라고 했어요. 박박 씻고 오래 담가두면 부추의 핵심 성분이 물에 다 녹아 사라지는 겁니다. 씻는 과정에서 식감까지 망가집니다. 부추잎은 연하고 부드러워서 세게 문지르면 풀처럼 뭉개지고 풋내가 나기 시작하죠. 영양은 빠져나가고 식감은 무너지고 그야말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잃는 겁니다. 그러니 부추는 필요한 만큼만 흐르는 물에 살살 헹구고 바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부추를 절대 미리 씻어두지 않아요. 쓰기 직전에 잠깐 헹굽니다. 그래야 그 알싸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손님들이 부추전 하나에도 향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때면 저는 속으로 빙긋 웃습니다. 부추는 정직한 채소입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그대로 돌려주죠. 챕터 8 건강한 채소 세척의 공통 원칙. 자, 이제 세 가지 채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추도 미나리도 부추도 결국 한 가지 원칙으로 통하더군요. 저는 이 원칙을 부엌벽에 적어두고 매일 봅니다. 첫째, 오래 담가두지 않는다. 큰 대야에 채소를 담가놓고 다른 일을 하던 습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영양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여러 번 반복해서 헹구지 않는다. 2번, 3번, 4번.
많이 씻을수록 깨끗하다는 믿음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필요한 만큼만 씻으면 충분합니다. 셋째, 흐르는 물에 짧게 씻는다. 담가두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핵심입니다. 물살이 흙과 이물질을 밀어내도록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넷째,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씻은 뒤 물기를 잘 털어야 식감도 살고 보관도 오래갑니다. 채반과 마른 면 포함하면 됩니다. 다섯째, 먹기 직전에 필요한 양만 씻는다. 미리 씻어두지 마세요. 쓸 만큼만 그때그때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40년을 부엌에 서 있었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제대로 안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제대로 씻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영양과 식감을 함께 지켜줍니다. 채소는 많이 씻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씻는 겁니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같은 채소가 더 건강하고 더 맛있어집니다. 상추도 미나리도 부추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정성은 세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요. 세게 오래 씻는 게 정성이 아니라 제때 알맞게 씻는 게 진짜 정성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채소를 씻는 여러분의 손이 조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테니까요. 저 김영자도 오늘도 그 마음으로 부엌에 섭니다.